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출발 성공 투자에 항상 정말 많은 이슈를 담고 싶고 담아왔는데도 네. 늘 뭔가 아쉬워요. 이 전날 흐름을 체크하고 보면 아 이런 게 올랐네. 우리 이런 얘기 어제 할 걸. 뭐 이런 게 내렸네. 이거 점검해 볼 걸.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는 건 알지만 뭔가 다 하고 싶은 욕심에 항상 조금 아쉽게도 느껴지네요. 그 욕심 때문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1시간 반이 되고 투자 뉴스도 점점 많아지고 이슈들도 많아지고 종목도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선택지가 가볍지 않았으면 해서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참 전날부터 저희 모든 제작진들이 다 많이 준비하거든요. 오늘도 금요일이지만 또 긴장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들, 뉴스들부터 특징주들까지 마련을 했으니까요. 지금 시장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개월 전서부터 간간히 한 번씩 따라왔었던 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지분 인수와 관련돼서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어제 일부 매체 한 두세 곳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여기는 잘 아실 거예요.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18.7%를 이제 인수하는 건데 처음에 네이버 카카오 얘기 나오다가 CJ ENM이 뒤에 나와서 오히려 더 유력해졌고 거래 가격이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100% 얹어준 겁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CJ ENM이 가장 후하게 쳐줬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단독 보도를 보면 한 매체에서는 이르면 20일 그러니까 오늘 MOU 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좀 수주 내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다른 매체들도 나오는데요. 네. 어제 이 매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양측에서 모두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올해 안에는 인수 과정이 모두 종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한 시너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수를 하는 입장인 CJ ENM이 어떤 시너지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좋게 말해줬을 때 CJ ENM, 뭐 CJ 문화 대통령이라고 한때 얘기를 하기도 네. 했었고 그런데 이 문화 대통령 그 문화 안에서 상대적으로 음악 매출 비중이 되게 적었어요. 제일 보시는 이 진한 회색선 있잖아요. 이게 음악 네. 사업부 비중인데 보시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아티스트 키우고 음악 사업부 키워서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쉽지 않고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인수를 해버리지. 하다 보니까 이런 적은 음악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을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네. 그냥 갑자기 역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시너지들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하이브가 하는 거 이제 CJ ENM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글로벌 팬덤을 갖춘 아티스트의 IP 다수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SMA 플랫폼과 그리고 CJ ENM의 어떤 음악 채널,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이 아티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웹툰을 그 콘텐츠로 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듯이 네. 이 아티스트 IP를 확보해서 이들을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 관련한 채널 만들고 그로 인한 수익 가져가고 이런 걸 이제 CJ ENM이 한다라는 건 거죠. 맞습니다. 딱 그 부분이 여기에요. 신규 플랫폼, 그러니까 틱톡, 유튜브, 뭐 페이스북은 너무 오래전 건가? 뭐 그렇고 아무튼 이런 메타버스까지요. 예, 합해서 신규 플랫폼을 통해서 2차, 3차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한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SM이 뭐 요즘에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NCT에 대한 기대감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이제 이 바운더리를 CJ ENM이 같이 가져가는 거죠. 하다 보니 기대감 더 나오고 있고 이 뉴스에 따라서 네. 글쎄 또 근데 이게 투자랑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로 앵커라면 지금 CJ ENM 사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편이라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그래요? 와서 뭐 뉴스 소멸로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사실 영로앵커는 굉장히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큰 종목들 ETF. 네, 뭐 ETF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테마주 종목 좋아하고 리비안 막 그런 거. 리비안 뭐 메타버스 네, 뭐 네.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저희도 이제 성향이 있어서 서로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 이런 성향을 가진 이는 이런 이슈에 이런 대응이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저도 CJ ENM이야 굉장히 좋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제 저희-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유창희 낫죠. 대표님 오시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가볼게요. 제약바이오 가을 정말 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9월, 10월 제약바이오에서 사라진 시총이 10월 초까지만 놓고 봐도 50조 이상이 증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여러 종류의 이 종목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CMO 업체들 두 개를 조금 비교 살짝 해보고자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8월 31일부터 10월 20일 어제까지 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을 한번 쭉 놓고 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3조 원대에서 57조 원대로 내려왔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3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내려오면서 조금 많이 꺼진 느낌이 듭니다. 경구용 치료제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것과 사노피에서도 이미 백신이 차고 넘치니까 우리가 개발하던 거 그냥 중단할래라고 이야기를 꺼낸 점 이게 전반적인 백신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목군의 각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볼게요. 주가 타격을 조금 더 받은 느낌이죠. 준비를 하고 시작은 못했다라는 게 바로 노바백스 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를 만났을 때만 해도 사실 희망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한 지금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바백스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장중 24%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폴리티코에서 노바백스 순도 테스트 방법이 기준 미달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노바백스는 미국 FDA의 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생산 준비 다 해놓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 어젯장에는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랐습니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 노바백스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기 때문인데요. 넘겨볼게요. 우리 얘기했던 대로 올해 안에 FDA 승인 신청할 거야. 계획 변화 없어 라고 밝혔고요. 걱정하지 마.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이 추가적인 제조 설비 추진하고 있고 생산에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직접 언급했어. 그리고 미국 공급 물량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크게 관계가 없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제 주가 조금 올랐습니다. 키움에서는 노바백스 이연된 물량이 4분기에 실릴 거고 결국에는 또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 대비 40% 밀린 SK바이오사이언스 괜찮아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반등을 보고 저는 시장이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기업의 가치, 실적, 수주 뭐 이런 이슈들. 근데 어제 오른 건 심리적인 부분이 큰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거 실망감, 이거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빠지다가 사실 상황이 역정된 건 아닌데 어제장에서 꽤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쪽으로는 정말 불확실성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말 이렇게 주목받던 업체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기회로 정말 삼아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SK바사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밀렸다가 조금 반등을 보였는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입니다. SK바사는 앞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3분기 실적 기대치도 낮은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 52%, 영업이익은 148% 지난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 완제의약품 생산 매출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CMO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힘이 되죠. 그리고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넘겨보시면
1, 2, 3 공장에다가 지금 4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된 4공장의 2년치, 3년치 물량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그룹에서 대규모 투자 소식 밝히면서 5공장, 6공장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계속 추가되면 CMO 세계 1위 지위 계속 유지하지 않겠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mRNA나 뭐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백신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들도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할 거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최근에 샀고요.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도 되는지 궁금하죠. 그러게요. 제가 앞에 했던 말을 지금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이거를 사도 될 수 있을지 좋게 보자면 주가가 여전히 싸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예, 접근 가능한 거고 아니면 불확실성이 큰 면으로 봤을 때도 불안한 건데 어떤 투자 의견이 나올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어제도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박인커 어제 그 누리호 발사 장면 혹시 보셨어요? 네, 계속해서 속보로 체크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발사 장면에서 제가 뭐 여기 참여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세계 강국으로 올라가는구나 막 이런 괜한 막 감격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발사체 고도는 목표했었던 700km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래도 한국 항공우주 측에서도 전반적으로는 다 성공이 됐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아쉬웠던 거 이 하나. 위성 모사체가 궤도 진입에는 좀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 3차에서 46초 연소가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 궤도에는 진입을 못했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5월에 있을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질 수 있겠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실망감이라고도 기대감이라도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주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한국형 발사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쨌거나 발사체와 발사 엔진은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더 희망을 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단어조차도 저는 쓰기 싫어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다만 주식 시장은 또 냉정한 거니까 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AS 차원에서 리뷰 차원에서 다음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우주항공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있고요. 5, 6%, 4, 3%뭐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다만 시간의 거래 단일가 매매가 오후 6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오후 6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성공이라는 자막들도 계속 나왔고요. 우리는 다 진짜 이건 100% 다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이었어요. 누리호의 공식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6시 10분께까지만 해도 박수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박수치길래 됐나 보구나. 그런데 발표 이후에 궤도 진입은 못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예측의 영역은 아니에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면 사실 다음날 전반적으로 좋기 마련인데 좀 이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재미삼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요. 어제 단일가 매매 차트를 보시면 정말로 5시 누리호 발사와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뒤에서부터는 살살살 좀 빠졌거든요. 네. 뒤 갈수록 약간 힘이 빠지는 건 전체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좀 조심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일단 뭐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군들이다. 네. 이렇게 좀 길게 보시고 긍정의 이야기를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포인트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투자가 비중이나 뭐 금액이나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 또 전략 세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전략 같이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저희가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은 어떻게 나올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M엔터 그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인수 얘기부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엔터야 뭐 요즘 엔터주들 다 잘 나가니까 조금은 차치하더라도 CJ ENM 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도 어떤 시너지가 날지는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CJ ENM에 대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CJ ENM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엄청난 그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국내 컨텐츠 관련돼서 특히 우리나라의 그 넷플릭스에 버금갈 수 있는 게 CJ ENM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CJ 그룹 자체가 워낙에 이 케이블 쪽, IP, TV 시장 쪽은 크게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고 지금 SN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들 그것이 이제 주가를 다른 이제 소속 기획사 엔터주보다 더 많이 먼저 올라왔었던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여러 몇 군데 노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제외가 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그 전보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J ENM이 지금 가장 유력시 되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CJ ENM 쪽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어찌되었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업체들은 이런 엔터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CJ ENM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또 K컬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단순하게 제작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 보겠다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작, 유통, 뭐 그리고 기획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원래는 CJ가 옛날에 제가 한 뭐 고등학교 때 혹은 뭐 20대 초반에 가장 밀었던 게 이 엠넷이라든지 음악 중심이었어요. 아, 저는 20년 전이라고. 그러신가요? 제일제당 생각했습니다.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네. 음악 중심 프로, 그 음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음악 관련된 서비스를 제일 공격적으로 밀었던 그룹이 하나 CJ ENM 그룹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고 그다음에 되게 음악 아까도 보면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음악이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ENM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뭐 20만 원대까지 이상을 좀 바라보고 SN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료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1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뭐 7만 6천 원, 8만 원 대비해서는 좀 높은 가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단번에 갈지 좀 시간을 두면서 움직일지 여부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100% 정도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하고 이 인수하는 건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 주주들이 보실 때는 좀 구분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기대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SM도 그렇고 CJ ENM도 그렇고 주가가 또 오른 분도 있고 또 재료 소멸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은 좀 목표 주가 20만 원과 10만 원 잡아놓고 좀 타이밍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참 쉽지 않은 바이오주 특히 뭐 CMO, CDMO 관련해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력도 지금으로서 어디를 더 높게 치시는지 한쪽은 가격 매력이고 한쪽은 수주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인 건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둘 다 좋은 회사죠. 둘 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국내 바이오주들이 크게 꺾이게 된 이슈 중에 하나는 뭐 저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부각된 것보다는 그 머크사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가 되면서 약간 이제 이 제품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백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차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제일 걱정했었던 것은 치료제가 없다라는 네. 그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커버시켜 줄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경구용 치료제가 연말이면 머크사라든지 몇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심리였고, 근데 딱 이제 출시가 되면서 또 당시에 또 증시에 좀 조정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관련된 뭐 기업들이 상당히 큰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뭐 CMO 뭐 이런 기업들이 성장세가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잘 나오고 있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상외로 좋았다, 뭐 서프라이즈 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얹어지면서 이게 가속화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기존의 그 주사제, 네. 치료제 계약은 계속 이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백신은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CMO 시장의 성장성을 계속 지켜보시자.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할 것이고, 뭐 4분기, 뭐 내년 성장 실적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길게 본다라면 100만 원 이상도 보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반등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라서 한 90만 원 정도, 95만 원 정도 목표까지 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백신 지금 두 가지 후보 물질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년 상반기면은 이것이 좀 제대로 정식 출시 기대감들은 여전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를 우상향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은 최소 2, 3년 동안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나라 백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노바백스 관련해서 생산 지연은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3분기 생산이 지금 못했고 4분기도 지금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가면 11월이에요. 네. 뭔가 4분기에도 이제 3분의 1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이 생산 지연이 좀 더 뒤로 미뤄진다라면 약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주가 상승을 좀 걸림돌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6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이거 하나만 그냥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 쪽인데 지금 바이오 전반의 분위기를 봤을 때나 뭐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는 저는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바이오주들도 일단은 뭐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구간대 가능하고, 또 뭐 사업군에 있어서는 매력 있는 거, 모멘텀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요.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저 PER주를 노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갖고 오셨어요? 네, 뭐 저퍼주, 그러니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뭐 저퍼주는 아닌데,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신다면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네. 미국 증시 보면 뭐 조정이 있었어?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뭐 기업 실적 잘 나오면 네. 올라가니까요. 뭐 다우존스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했고, S&P 거의 신고가 근처에 갔고, 나스닥도 뭐 한 1, 2% 정도만 모자른 것뿐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도 좋은 흐름, 뭐 넷플릭스, 뭐 나스닥 주요 성장주들 보면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적 자체가 아직은 뭐 둔화된 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실적이 피크다. 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확인시켜 준 건 아닌데 먼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적 대비해서 약간 좀 퍼가 좀 높지 않냐, 지금 좀 부담되는 가격대가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상쇄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증시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못 올라왔던 성장주를 좀 바라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최근에 그 12월 1년 평균 퍼 기준을 따진다라면 뭐 15.4에서 그러니까 3개월 전에 16.9에서 지금 15.4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고 저는 좀 이제 그 수급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데 일단 개별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라면 뭐 대한항공 어쨌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최근 대한항공도 저PER이에요? 저퍼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 퍼가 100까지 갔었어요. 아, 근데 그렇죠. 최근에 30대까지 네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는 가격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최근에 조정도 나왔었고 반대로 위드 코로나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본다라면 좀 더 반등 국면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네이버도 저는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카카오 봤을 때 카카오는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 아직까지 좀 더 있지만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반등을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본다라면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행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장기 투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 국면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없으신 분들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수 관점에서 대한항공과 네이버 그리고 은행과 자동차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